레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아마존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야기를 왜 하냐? 주식 채널도 아닌데 오늘 주식이 아마존이 장 초반에는 내렸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무려 15%나,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게 변동폭이 얼마입니까? 한 20% 넘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이거 시가총액이 1.4 트릴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1000조가 넘는 테슬라의 1 트릴리언 달러보다도 무려 50%나 또 높은 주식인데, 이 큰 회사가 하루에 20%의 변동폭을 갖는다면 이 폭이, 요즘 미국 주식은 크건 작건 참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의 변동폭이 크면 주식을 좀 얘기하는 편이지만, 아마존도 그래서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이 아마존에 대해서 한방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이게 좋은 쪽으로, 뭔가 아마존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테슬라 때문에 그렇게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을 갖고 오게 된 겁니다. 테슬라랑 제가 느끼기에, 이제 미국에서 느끼기에는 연관이, 오늘 저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드까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아마존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올웨더 매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1억이 넘는 차, 1억 4천짜리 차에 매트를 안 줘가지고 곧 준다 그러는데, 지금 뭐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배달을 하든 모바일 서비스로 주든, 그게 근데 앞으로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고, 어제 얘기했듯이 종이 깔고는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됐는데, 테슬라 사전에 재고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문하면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 고무 패드 하나가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또 생각도 들어서,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모델 S 리프레시 된 거기 때문에 플랫이랑 똑같은 거죠. 액세서리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게 아직 이제 막 이제 생산이 좀 램프업을 한 거고, 많이 아직 팔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모델 S 대비해서 묘하게, 특히 뒷좌석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게 찾아보면은 더 와이드 바디가 됐거든요. 실내 공간이 20-30m 더 늘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더 납작해지고, 좀 이렇게 옆으로 폭이 확 늘어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물론 이제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 초창기에 좀 관심을 받았지만, 여기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돌아다니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모델 S 이 리프레시 버전을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차가 이쁘다라는 평도 받았고요. 주변에서 되게 비싸 보인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당연히 몰아보면은 이제 주말에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가격 이상의 가치는 하죠. 포스도 느껴지고요. 이게 뭔가 와이드 바디에 진짜 겉은 똑같은데 그 모양, 기존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렇게 변했다라는 걸 제가 막 이렇게 유출될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 와이드 바디가 실제로 보면은 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긴 한데, 차는 타면 마음에 드는데, 커스터머 서비스를 비롯해서 이런 액세서리 주문하는 것도, 그렇죠, 재고를 쌓아놓으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럼 물류 관리가 만만치 않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너무한 게 아닌가. 재고는 없다, 주문 받으면 만든다, 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트래킹 넘버라든지 뭐 쉬핑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도 약간 좀 하여튼 테슬라의 장단점이 참 이게 명확해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깝깝해서 못 살겠으니까 아마존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뒤져보니까 요즘 제가 아마존에 거의 빠져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참고로 저는 프라임 서비스를 가입되어 있거든요. 프라임 서비스가 뭐냐면 일종의 아마존의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프라임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은 웬만한 제품들이 늦어도 이틀이면 다 배송이 됩니다. 웬만한 게, 심지어 무거운 것조차도요. 한국에서 왜 그렇게 쿠팡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이.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좀 비싸더라도 제가 아마존 프라임으로 아마존으로 웬만한 걸 다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신선, 그러니까 데일리나 프레쉬한 것만 아니면은 웬만한 거 제가 이걸 비싸더라도 아마존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몇 개 사기 위해서 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를 가기에는 그 갔다 왔다. 심지어 여기도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도시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차를 몰고 나갔다 왔다 하는 그 시간도 예, 아깝고 귀찮고, 근데 배달하면 그냥 손쉽게 픽업하고 심지어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니까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이제 아마존에 먹고 요즘 점점 이제 아마존에 빠져가는, 그러니까 파는 제품도 또 다양해지고 심지어 이런 것도 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리뷰는 기존 옛날 거고 요즘 플레드 리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버젓이 테슬라가 파는 가격보다 절반에, 거의 좀 절반이죠. 뭐 텍스나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거의 뭐 절반 가격에 매트랑 풀셋, 그러니까 카고까지 까는 데는 200불이 안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팔면서 예, 쇼핑을 바로 해줍니다. 하루 이틀? 프라임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필요한 물건 있을 때는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점차 이런 주문하는 제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에이 그냥 일시불로 하지.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일시불로 끊어 놓으니까 그냥 더 아마존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 덤으로 아마존이 이제 넷플릭스를 상대로 컨텐츠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요즘 가입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피가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HD랑 또 4K 울트라 HD, UHD로 보려 그러면은 돈을 더, 멤버십을 더 내야 되는데 아마존은 이게 프라임에 딸려오더라고요. 프라임 비디오로. 그래서 86인치 TV를 아시다시피 제가 샀기 때문에 정말 이게 몇 년 만에 영화를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간 거의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요. 야, 근데 86인치 TV로 보니까 이 영화는 그냥 킬링 타임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프라임에서 제공하는데 이 별점이 IMDb에서 주는 별점 대비 이게 86인치로 보니까 한 1점 정도 더 줘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스토리는 영 개연성도 없고, 그렇지만 액션이나 그래픽은 와 86인치 TV로 보니까 빠져들더라. 근데 이게 프라임에 딸려오니까 이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일시불 그렇게 내놓으니까 배송도 빨리 해주고,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생태계에 제가 아마존에 점점 들어가면서 아니 테슬라는 이거 매트가 뭐 PVC로 만들고 리사이클링하고 100% 그래도 테슬라가 만든 거니까 이거는 더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괜찮은 걸 쓰고 아닌 걸 리턴하려고 그러는데 테슬라 리턴이 잘 될지, 그리고 뭐 리스탁 피라든지 까게 되면은 그런 거를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아마존은 그냥 프리 리턴이거든요. 되게 간편하고 써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카고맷 아니 플로우맷이죠. 플로우맷을 주문하다가 이게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배송이라든지 아이템을 이런 주문하면서 제가 내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아마존에 빠져 있더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어떤 미국의 이런 현지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테슬라 이 매트 때문에 아마존까지 가게 되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고,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물류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배달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미국은 한참 뒤져 있는 데다가 지금 당연히 이커머스에서 최강자는 2021년 미국 내 아마존입니다. 올마트가 부랴부랴 따라가는데 아직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던 그런 슈퍼마켓을 다 이제 창고화 해가면서 이제 그거를 물류 기지 삼아서 아마존을 쫓아가려고 온라인화 해가지고 굉장히 쫓아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격차가 이렇게 크고요. 코스코는, 제가 사랑하는 코스코는 1.6%밖에 되지 않고 써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신선 제품이라는데 직접 가면은 정말 가성비 제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직접 가서는 코스코지만 요즘 제가 아마존에 점점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식을 보니까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가 야 이거 한 주에 이 가격 참 그리고 그래 그래도 성장성이 꽉 차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인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미국의 이커머스 쉐어가 이게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직접 가서 쇼핑하기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리테일, 그러니까 직접 보고. 미국 사람 특성상. 아니, 이커머스에 이거밖에 차지를 못한단 말인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블루오션이고, 아마존이 이게 가야 먹을 시장이 무지막지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근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미국 정부 자료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리테일의 데피니션이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에 또 다르겠죠. 아니 근데 이거 미 정부 자료에서도 거의 아까 그 트렌드랑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직도 여기는 블루오션인데다가 이 아마존은 그러니까 불현듯 제가 너무 이제 프라임에 빠져 살게 되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프라임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역시나 제가 체감하면은 이렇게 한 발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프라임 가격을 이제 연 139불로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게 서브스크립션으로 하면 뭐 110불, 120불이었는데 이게 일시불로 한 방에 결제하면 100불 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써야겠다 해서 100불로 결제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돈 번 건가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미루다 보면은 요즘은 돈이 좀 잃는 요즘 뭐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 비싸지는 것 같은데 아마존 프라임도 귀신같이 올렸더라고요 가격을.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이 플라워 매트 주문하다가 참 배송에 이런 것들이 좀 애를 좀 짜증과 좀 불만족스러운 것을 얻으면서 아마존이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근데 킬러 컨텐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천으로 떠서 봤는데 넷플릭스 대비 아직은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UHD로 이런 킬링 타임으로 간만에 86인치 TV와 아마존 다 주변에 아마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져서 플로우 매트 주문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또 아마존 얘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됐고요. 당연히 아마존은 리비안의 뒷배죠. 든든한 쩐주죠. 그래서 리비안도 오늘 뭐 주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포드도 상당량 이 리비안에 투자를 했는데 포드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건 뭐 뻔하죠. 칩 쇼리지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지금 그렇게 많이 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이유가 예상이 되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장후에도 완전히 폭삭 내렸는데 진짜 타이틀대로 아마존과 리비안은 이게 되지만 포드는 아닌 건가. 근데 포드를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포드가 스피노프를 할 확률이 있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회사를 아예 분사나 뭔가 이제 따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듯 그 기업 CEO들의 의지는 참 잘 알겠으나 참 이게 현실적인 장벽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가끔 제 채널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완전히 다 이제 무너뜨리려면은 전기차 세상이 안 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팬이기도 하지만 그건 테슬라가 전기차를 리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지. 저의 밑바닥은 가장 밑바닥은 전기차라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초창기 제가 그걸 많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테슬라를 좀 비판하는 자세를 취했던 게 저는 뭐가 됐든지 좋은 전기차만 나오면 좋거든요. 근데 몇 년을 기다려도 테슬라밖에 그게 답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깨려면은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저의 이제 약한 부분이고. 근데 흐름은 지금 보십시오. 포드라든지 GM도 의지는 뭐 쇼일 수도 있지만 의지나 계속 쇼도 많이 하게 되면 의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흐름은 전기차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분사를 해가면서까지 포드가 전기차에 대해서 어쨌든 이리저리 시도를 한다는 거는
전기차가 미래인 거는 수소가 아니라 전기차가 미래인 거는 이젠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 CEO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지금 분사라든지 포드 15 F150 라이트닝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포드 CEO도 램프업을 좀 많이, 그러니까 양산이죠. 그거를 굉장히 걱정하는 뉘앙스도 읽혀지긴 합니다. 이게 장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에 엄청나게 만들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말이나마. 저는 그렇게 믿진 않지만 경험이 중요했으면은 GM이나 포드가 진작에 잘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런 의지를 하니까 기술 변혁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것에 있어서는 뭐 경험도 당연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번뜩이는 뭔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파도가 확 방향을 틀어서 완숙기에 들면은 그걸 옵티마이즈 하는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지.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 있어서는 그걸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정관념이 박혀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전기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좋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서플라이 체인 이슈나 이런 것들도 이참에 좀 체질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좀 더 롤링스탑 이거 갖고 리콜인데 이제 오너들이 업데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타 10.닷 그러니까 10.10입니다. 야, 이제 이거 뭐 판 올림이라고 하나? 이게 밑에 버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저도 조만간 받겠죠. 근데 뭐 크게 바뀌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개선을 하니까 이미 방향은 계속해서 이런 엣지 케이스들을 모아서 트레이닝해서 계속 그냥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뭔가 발전이 있으면은 제가 이번에는 되게 잘 촬영을 하던가 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링스탑도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리콜을 또 찾아보니까 참 기사들이, 야, 테슬라가 무려 81만 7천 대를 리콜한다. 퀄리티 이슈가 있다. 또 이제 엄청난 양을 리콜한다. 이런 기사들이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잘 이제는 이런 것에, 특히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은 이걸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숫자가 저렇게 큰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롤링스탑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해놨듯이, 그리고 이거죠. 81만 7천 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전벨트의 경고등 문제거든요. 이제 차지 않았던 분들한테 이러면 경고등 문제인데, 당연히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OTA는 리콜이 아니지 않냐, 그거를 왜 리콜을 하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오너들 사이에서는, 아니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와이파이만 되면은 차가 알아서 그걸 스스로 개선해 버리는데 이게 리콜인지, 일론 머스크도 그것에 철저히 아주 동의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명칭을, 터미널러지나 이런 것들을 진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근데 기사에서 제가 재미나게 읽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에서 이런 안전벨트 이슈가 처음에 1월 6일쯤 한국의 테스터를 통해서 이게 밝혀져서 테슬라가 이걸 조사에 들어갔고,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확실히 한국 시장이 좀 까다롭거나 이게 기준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어떤 트렌드를 빨리 읽고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어떤 이런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 제품에 있어서의 정말 현미경 같이 어떤 세세한 프레퍼런스라든지 이런 진짜 현미경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사실 저 리콜보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그런 아마존 얘기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다 모으다 보니까 주식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주식 얘기한 거지만, 원래 제 채널 특성상 제가 플로우 매트 주문하다가 아마존이라는, 아마존 진짜 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됐고, 사실 이 기사도 리콜엔 애시당초 관심이 없었고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모델 S를 이제 좀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차 자체는 확실히 차값 이상을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심이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같은 가격이면 S클래스를 뽑지만 S클래스 탄다. 당연히 좋은 차고
선망의 대상이지만 모델 S만큼은 관심도가 아니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그런 요크 스타일링 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극단적인 참 테슬라는 확실히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말씀했듯이 정말 이 장단점 호불호가 극강으로 갈리는 브랜드이자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